김알란 교수님, 김알란 교수님은 제가 조금 구원선시아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네들의 문화, 시아족의 문화를 쓸 언어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런 문화를 한국어로 할 수 있는,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는 한국어 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계셔요. 애국자입니다. 본인은 동문학을 전공을 하셨고 성신여대에서 경연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만 굉장한 활동력이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그 주재원들, 검판사, 법조인들, 교수들, 독일 가서 공부해서 나온 그 사람들의 모임체가 있어요. 아데코라는. 거기에도 그 부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김항식 총리가 이사장을 맡고 계시고, 전 총리가 굉장히 활동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PR이 조금 적었죠? 직접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그 찌아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전에 보면 위키백과나 그런 데 보면 한글을 사용하는 국가 그러면 대한민국하고 인도네시아 두 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네시아의 한 부족 중에 한 명인 하나인 그 찌아찌아족이 자기네 글자를 한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국가는 두 곳입니다. 대한민국하고 인도네시아. 그 찌아찌아족에게 한글 교육을 지금 1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우리 그 사단법인에서 선생님을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올해는 거기 한글 학교도 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을에 또 도서관도 열게 되어 있고 지금 막 준공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제 한글이 거기에 그 찌아찌아족의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네 문화를 한글로 등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에 대한 아주 그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굉장히 커서 한국어가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발리에 가셨는데 거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으로 우리 그 대통령과 영부인이 사진이 조회수가 제일 많습니다. 다른 데는 뭐 그러니까 유튜브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뭐 3만 뭐 7천 16만 그런데 우리 두 분은 뭐 46만 어마어마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도 인도네시아에 가면 하시면 굉장히 아마 환영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백성옥 박사님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되고 굉장히 기쁜 마음인데 저는 굉장히 오랜 동안 서양에 가서 서양 문물을 공부하려고 제가 도고동문학을 전공해서 서양으로 굉장히 많이 서양 것을 추구하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도대체 서양 문물에 그 배우는 거에 굉장히 전심을 하고 인생을 거의 그렇게 살다시피 했는데 지난 몇 년 전에 이제 그 백성옥 박사님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제가 거기서 공부했던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아주 확실하게 백성옥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됐습니다. 그 칸트의 아프리오리 그러니까 그 선언적인 뭐 그런 말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배웠고 그 다음에 그거를 늘 사용했고 그렇지만 그거에 정말 진짜의 의미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내가 배운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지 진짜 의미가 뭔가 그거는 백성옥 박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그렇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서양에서 공부한 그 모든 학문에
것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거를 2년 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정말 뭘 의미하는지, 그 말의 그 본뜻을 박승욱 박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칸트 뭐 서양처럼 너무 열심히 했죠. 다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강의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그 말, 그게 이제 뭐 도통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뜻을 정말로 백성욱 박사님을 통해서 알아차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추가로 한 번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백성욱 선생님 박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3시간 가까이 지금 자리도 안 두고들 다 열띤 토론, 열띤 발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우리 송재훈 교수님 조금 더 하시겠어요? 글쎄 뭐 자꾸 말하면 욕할 거 아니에요. 언제 들어도 시원시원합니다. 네, 백 박사님에 대해서 다 아시는 일이지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선 그분은 외형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인물이 특이하게 나시는 건 뭔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 같으면 뭐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지도 모르죠. 근데 백 박사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물이 아주 잘나셨고 사진 보시면 또 하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마에 이제 백호가 있어요. 백호. 이제 백호라는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크게 혹이 난 것 같은데 이마이 가운데 중간에 양미간 여기. 근데 그걸 이제 한자를 보면은 흰백자에다 털어호자입니다. 흰백자 털어호. 그래서 이게 육정이 살로 이렇게 돋은 게 아니고 하얀 털이 나와서 살 그냥 동글동글 뭉친 거를 백호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나마 이제 인도 고대 사회에서 아주 그 성인들에게나 나오는 그 특이한 말하자면은 육체적 특징, 용모 이런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나이 이제 뭐 내일 모레 90은 아니지만 80은 넘었어요. 그런데 한국인은 말할 것도 없고 여행도 꽤 해봤습니다. 세계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을 이렇게 눈으로 댕기며 접촉을 해봤는데 백성욱 박사님 모양 이마에 이렇게 백호가 난 분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한 분도 본 일이 없어요. 이런 점에서 백 박사님은 이제 금강산 수도하시고 해방 전후를 해가지고 특히 해방 일제시대 젊은 시대 때 생불 살아있는 부처라는 그런 칭호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또는 활불 이 활동한다는 활자에 부처불자 살아있는 부처님이 누가 다 살아계신 부처님이라는 뜻이겠죠. 활불이나 생불이나. 근데 그런에 이제 선천 가지고 계신 수행의 과보라든지 그런 수행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들려진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엔 우선적으로 용모가 꼭 부처님처럼 여기 백호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 석굴암 가서 그 석굴암 부처님이 이제 이론이 많이 석굴암 대불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돌아가신 황수영 씨 같은 분은 아미타불이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또 이제 최순호 선생이나 다른 분들은 아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석굴암 대불 그 석상이. 그래서 어떤 부처를 했느냐인데 솔직히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아미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특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공 학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거를 논쟁을 벌이고 있고 아직도 큰 결론은 안 났어요. 근데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근데 그걸 뭐 제가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좌우간 여기 백호가 여기 있잖아요. 경주 석굴암 그 부처님의 대불의 백호는 살이 아니잖아요. 이게 돌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같은 이 금강석을 여기다가 동그랗게 박아서 저 도암산 밑에 동해바다에서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이 석굴암 그 굴로 이렇게 쫙 떠서 태양이 비치면은 백호가 여기에 딱 백호에 닿아서 광명을 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이 똑같이 여기 백호가 있고 그 저 법화경에 보면은 그 백호가 광명을 팔아서 4만 몇천 6천 도에 아주 광명이 천지에 바라고 부처님의 가피력이 다 뻗쳤다는 게 법화경에 나와요. 제가 글로도 썼지만은 그만큼 이제 그 백호는 그냥 이렇게 살이나 뭐 사방처럼 나 있는 게 아니라 광명을 바란다, 빛을 바란다. 그 이제 부처님이 빛을 바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석상이나 이런 데 보면 중요한 거는 그 백호를 띄웠던 자옥이 있거나 자옥 동그란 구멍이 있거나 빠졌으면 안 빠졌으면 그대로 거기 이제 보석을 박아가지고 뭐 백호의 역할을 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백성욱 총장님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이 뭐 20대 초반이지만은 그때 이제 학교 신문 기자를 하는 바람에 한 1m 간격으로 자주 총장실에서 뵐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만져보고 싶어. 저게 살인지 정말 털인지 말이지. 근데 감히 총장의 이마를 내가 어떻게 만져? 못 만졌어요. 못 만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짝 뵀어요. 뵀는데 뭐 여기 소사에서 같이 심식을 같이 하면서 공부한 제자분들 많으시니까 다 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털럭 같지는 않고 살 같은 그런 근육 같은 그런 감을 받았어요. 근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저 백 박사가 동국대학 총장 당시에 오려 특강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 물리대가 동sun동에 있을 때 거기 학생들도 많이 오고 뭐 교수, 학생, 강사 모두 전부 와서 오려 특강에 백 박사 강의를 들었는데 나도 그거 들었죠. 근데 하루는 자기 백호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그 양반 옛날 분들은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그랬어. 한 번 뭐 저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아라사를 지나 유럽을 가는데 아주 맞은편에 앉았던 그 뭐 소냐인지 소피아인지 내 모르겠어. 보통 이제 소련 저 처녀 미인들은 다 소냐가 많잖아. 한참 자기를 그 처녀가 쳐다보고 있더니 확 달려들어가지고 여기 잡다라는 거예요. 백호를 이렇게 조물락조물락 마치 젖꼭지 만져보듯이 그 얘기 자기가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떼놓고 이러는데 그 여자가 그러더라는 거지. 이제 자기는 생전 이렇게 이런 거는 처음 봤다고 이런 남자는. 그래서 품에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만지다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에피소드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내무장관 끝내고 부산 피난 시절에 동국대학 총장 1953년 7월 달에 이제 우리가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이제 백성욱 총장님이 동국대학 총장이 되시는데 그때는 이제 동국대학 교사가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피난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대각사단 절에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루는 부산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장난하고 놀더란 얘기야. 그런데 한 놈이 주머니에서 뻑하니 무슨 신문지인가 종이를 꺼내더니 입으로 지근지근 씹더래. 그러더니 맞박에다가 탁 그걸 붙이고서 야 이놈들아 내가 백성옥이다 들이켜라 그러더라는데 자기 말로 그래. 내가 들었어요 직접. 내가 이런 그 들은 게 많아 그래도. 근데 내가 기억력이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안 잊어버린 거 지금도 써먹잖아. 근데 자기가 흉내내가면서 여기다 이마에다가 그 탁 붙여가지고 야 이놈들아 내가 백성옥이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마 내무장관 6.25 때 하시면 6.25 때 내무장관입니다. 내무장관 하시면서 여기 백호 났던 것이 상당히 세간에 화제가 됐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골목에서 놀다가도 이게 입을 종이를 지경지를 씹어서 맞박에 붙이고 내가 백성욱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 그 사상이나 또 불교의 그 수행력이나 이런 것도 특출하고 참 초인적이지만은 생기신 외모부터가 꼭 부처님을 닮았어. 100% 부처님이야. 이런 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나고 올 일이요. 근데 여기 아만 봐도 백호 난 분은 없어. 근데 정천구 교수가 앞으로 백호 나올는지 몰라. 이걸로 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한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폐사를 우리 정성구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들여서 듣도록 하고 마치고 송 박사님 좋게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욱 박사님 백호에 관해서는
제가 글에서도 나중에 썼어요. 이번 그 책에. 근데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제가 글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동국사학교 몇회 졸업생 제 선배지. 그 사람이 무슨 문학회 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글이에요. 자기가 박사님한테 직접 듣고 한 게 있다. 여기에 관해서. 그래서 뭐냐면은 왜 이게 낫느냐.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잠을 또 주려고 왜냐면은 그 몇 년 사이에 독일어, 시라보, 뭐 불어, 또 산스크리트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 시간이 엄청 부담한 거라. 그래서 잠을 안 자려고 잠을 쫓느라고 여기를 자꾸 이제 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발견하는 곳이 가장 적당한 곳이 여기를 자꾸 꼬집었다는 거예요. 꼬집었어. 딱 하다 보니까 이게 굳은 살이 배가가지고 앉았다. 본인이 그러시더라고. 그 무슨 문학 작품에 썼어 그 사람이. 박영규 씨인가 누군가 그 사람이. 그래 이러면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이 변선생님은 그런 걸 뭐 신비하게 누구한테 속이거나 그런 분이 한 분도 아니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말씀한 것도 그걸 두고 아니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간 근데 젊을 때 사진을 보면은 백호가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잖아. 근데 이제 나이 드셨 뒤에 어. 나는 이제 금강산 수도 해인산 10년 하는 바람에 백호가 생긴 게 아닌가 봤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독일에서 생겼잖아요. 독일에서. 왜냐면 그건 백 박사님이 농담으로 하신 얘기예요. 러시아 갔을 때도 그런 여자가 얘기했더니 독일에서 나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졸음이 하도 와가지고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졸음을 쫓으려고 막 그걸 꼬집다가 발견한 것이 요 가운데가 제일 좀 자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를 꼬집다 보니까 굳은 살이 생겨서 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이 백 박사님이 그건 지어내서 하신 말씀. 아니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왜 저기 꼬집는다고 백호가 생겨?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문학 작품에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무시할 수 없는 아주 동그랗게 잘생긴 백호야. 그게 꽃꽃은 또 잘. 어쨌든 그건 뭐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 하는 것만 있다는 걸로 들어야지. 아시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자, 아니 이 사람 저폐뭐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쓰면 이것으로 마친다고. 네네 아니 저 오늘 저 발표해 주신 우리 저는 물론이고 우리 송지훈 교수님하고 원혜영 교수님 공동 제작 발표 그리고 또 우리 김강년 교수님 발표 또 우리 이지원 교수님 발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관심도 많으셨고 토론도 좋게 해주셔서 세미나를 잘 좋게 끝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 4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